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의사 레이사입니다. 오늘은 신의 장병도의 삶과 의술 이야기, 맘 놓고 병 좀 고치게 해주세요. 박광수 역금으로 된 책인데요. 제가 서초 국립도서관에 가서 직접 복사본을 제가 복사를 해와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데 절판이 돼서 구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다른 파트들 많이 읽어주시는 분들 계시니까 평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축구 경기 응원을 하느라고 만세를 많이 불렀다 했더니 우리나라 월드컵 4강 진출했을 때 많이 병이 없었더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약 대신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진짜 건강 비결, 이 파트를 읽어 드릴 거예요. 저 자신도 한의사지만 약에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조절을 하고 적절하게 조절이 안 될 때 이제 한의사나 의사 선생님 도움을 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오늘은 그래서 요 음식으로 치료하는 장병도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밥이 보약이란 말이 있어. 음식을 잘 먹으면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먹을 때 영양소를 따지는 것은 서양의 상식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영양소에 따라 먹지 않고 빛깔에 따라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네 건강 비법입니다. 음식에도 다 색깔이 있거든. 그러니 어떤 색깔의 음식이 어디에 좋은가를 알면 쉽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오행에는 색깔이 배당되어 있어요. 청적, 황백, 흑 5가지 색깔입니다. 고구려 사신도에 보면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가 그려져 있잖아. 그 중앙은 황토색이고 그게 다 하나의 원리예요. 먹는 음식도 따져보면 간은 청색과 공명하니까 초록색 음식이 좋고, 그래서 우리 다슬기를 먹죠. 심장은 붉은색과 공명하니까 붉은색 음식이 좋고, 뭐 산사, 대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폐는 흰색과 공명하니까 흰색 음식이 좋고, 요새 항암 치료에 좋다는 뭐 팽이버섯, 뭔가 버섯류도 흰색이 많아요. 해독하는 기능이 있고, 가을 무는 보약이라고 하죠. 특히 강화도 성모도의 순무 김치 이런 거 정말 맛있죠. 몸에도 좋고, 신장에는 검은색 음식이 좋고, 잘 아시다시피 블랙푸드, 검정콩, 검정깨 이런 음식, 비장은 황토색 음식이 좋은 법이야. 우리가 흔히 먹는 둥글레차 혹은 황기 이런 것들 노라면서 하얀색, 인삼 다 마찬가지죠. 보리는 추운 겨울에도 청색을 띠며 자라잖아. 그러니 간에 좋지. 특히 겨울을 이기는 보리는 겨울의 서늘한 기운이 있어서 우리 몸의 열을 많이 제어를 해주고, 간기, 봄에 양기가 펼쳐 나오는 시기 간을, 그게 간의 승양 소설직이거든요. 그거를 좋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붉은 수수는 심장에 좋고 황토색의 기장은 비장에 좋아요. 흰 쌀밥은 폐에 좋고 검은 콩은 신장에 좋아. 곡식의 색깔은 이렇게 인체와 공명을 하고 생명력을 줘요. 반대로 오장에 병이 깊이 들었을 때는 상극작용을 써 먹어야 해. 내 보기에 병원의 중환자들이 회복이 더딘 거는 음식이 잘못 제공되어서 그래. 병에 따라서 음식도 다르게 처방해야 하는데 맞지 않는 걸 자꾸 먹으니 갑자기 혼수 상태가 되거나 영영 회복이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야. 아주 쉬운 예로 간장병에는 매운 것을 먹이면 안 돼요. 금극목이라 간의 병이 더 나빠집니다. 대신 맵쌀이나 소고기, 아욱, 대추 등을 먹이면 좋아요. 이게 토의 음식이죠. 심장병에는 짠 것을 먹으면 안 돼요. 파치나 개고기, 자두나 부추가 좋아요. 이거는 목의 음식이야. 비장의 병에는 신 음식을 먹이면 안 돼. 콩이나 콩잎, 삶은 밤 같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이거는 콩팥을 돋구는 약이에요. 폐병에는 쓴 음식 대신에 소맥이나 양고기, 은행, 부추가 좋아요.
신장병에는 단 것이 상극이요. 맵고 짜고 달고 쓰고 자극적인 것이 다 좋지 않아. 기장이나 복숭아, 파가 좋아요. 이거는 금을 돋구는 약이죠. 이렇게 오곡을 주식으로 하고 오가를 부식으로 하고 오육으로 영양을 보충하고 오체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중환자들도 쉽게 원기를 회복합니다. 중환자들에게는 음식이 바로 약이기에 정확히 체질과 진단에 따라 먹어야만 해. 네, 여기서 보면 정상 사람들 같은 경우 건강한 사람은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 과일, 먹어도 몸에서 자정작용으로 필요한 것만 흡수를 할 수 있는데 오장의 기능이 떨어진 중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리를 알아서 자신이 약한 장부의 힘을 돕는 음식을 먹으라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있네요. 이어서 아유르베다 이야기가 나와요. 인도 전통의 아유르베다 의학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은 가시광선의 무지개 색깔, 즉 빨주, 노초, 파남보와 상응하면서 생명활동을 한다. 인간이 본디 빛이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 속에 거꾸로 들어서서 자랄 때 엉덩이부터 머리까지 무지개 색깔의 순서대로 빛을 받는다. 즉 머리 부위는 보라색, 얼굴 부위는 남색, 목 부위는 파란색, 가슴 부위는 초록색, 배, 위장 부위는 노란색, 배꼽 단전은 주황색, 그리고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회음과 성기 부위는 빨강색과 서로 공명한다는 것이다. 오곡의 색과 오장의 관계를 말하는 할아버지의 설명과 인체가 다양한 색채의 혼합물이라는 관점에서 통하는 바가 있다. 할아버지는 진찰할 때도 인체에서 각각의 색깔을 본다. 그래서 정상적인 색깔이 아닌 곳에서 병의 원인을 찾는다. 당연히 치료에 있어서도 음식의 색깔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보면 비빔밥에도 그 식욕을 돋구는 고명을 올리지요. 그 원리를 자세히 보면 청적, 황백흑, 목화, 토금수 색깔이 다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이어서 빨간색은 회음을 강하게 합니다. 산수유, 복분자, 오미자 다 회음을 강하게 하는 정력제예요. 여성에게 좋은 석류도 회음 에너지를 강하게 하니 갱년기의 여성에게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기운에 맞게 먹어야지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고기도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힘을 쓸 때는 고기를 먹어야 해요. 씨름 선수가 고기 안 먹고는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머리만 쓰는 사람은 빨간 육고기를 덜 먹어야 합니다. 많이 먹으면 이것이 차올라서 가슴까지 가면 협심증이고 머리까지 올라가면 고혈압이고 거기서 터지면 중풍이 됩니다. 그러니 중풍을 다른 말로 하면 회음에 있어야 할 빨간 에너지가 머리까지 올라오는 병증입니다. 빨간색 과행입니다. 이럴 때는 빨간색과 상극인 초록색을 써서 빨간 기운을 가라앉히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여기에 첨언을 하자면 적상축 이런 것들이 모세혈관 깨끗하게 하면서도 혈압도 안정시키고 정신도 많이 가라앉혀 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황색 음식으로는 늙은 호박이 있어요. 단전과 자궁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이 늙은 호박을 다려 먹었지요. 우리 선조들은 이미 색깔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인체에 다 적용한 것입니다. 감 역시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이 단전에 힘을 주니까 감을 먹으면 단전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감이 설사를 예방하는 거야. 감 꼭지에는 그 기운이 몰려 있는데 꼭지 대여섯 개를 물에 달여 먹으면 설사가 멈춥니다. 감잎차도 단전에 힘을 주고 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감하고 꽃게하고는 함께 먹으면 좋지 않아요. 감이 가지고 있는 단전의 힘을 꽃게 다리가 다 잘라내니까 그래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감을 잘못 먹으면 저 같은 경우는 변비가 잘 돼서 감은 적당히 먹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늙은 호박은 호박 중에서도 둥글게 생겼죠. 네, 동그란 음식은 동그란 사람 응집되어 있는 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동그란 사람이 길쭉한 사람보다 더 단단하듯이 얼굴 모양이 길쭉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동그란 호박을 먹으면 기운이 응집되어 많이 좋을 것 같네요. 오렌지나 귤, 당근도 몸을 튼튼하게 하는 과일과 채소입니다. 근데 당근을 먹을 때는 오이를 같이 먹지 않아야 해요. 당근은 더운 기운을 가지고 있고 오이는 찬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극이 되니까 함께 먹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네, 오이는 굉장히 찬 음식에 속해요. 그래서 여름에 혹은 등산할 때 속열을 약간 내려주고 진음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는데 당근과는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황토색이나 노란색 음식은 비위를 튼튼하게 합니다. 기장살, 좁쌀 이런 것들이 체지방을 분해해서 몸에 살을 덜 찌게 합니다. 노란색 과일로는 망고가 있는데 체에서 토하고 음식이 잘 안 들어갈 때 주스를 만들어 따뜻하게 덮여 먹으면 기운이 나고 째기가 뚫리면서 토하는 것이 멈춥니다. 또 노란색의 달걀 노른자를 태워 기름을 내어 치질이 있는 곳에 바르면 좋아요. 그 이유는 노란색이 비위장의 색이고 이 비위장은 입술을 다스리는데 이 입술과 같은 구조를 가진 곳이 항문이기에 항문의 치질을 노란 달걀 노른자가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닭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치질을 단번에 치료하는 것이 있는데 집 없는 달팽이를 서너 개 구워 먹으면 직효가 있어요. 달팽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항문의 기능이 똥을 내보내려고 항문을 열었다가 오므리고 하는 것과 같거든. 그래, 집 없는 달팽이를 구워 먹거나 쪄 먹거나 하면 치질이 나아요. 오, 이거는 굉장히 신박한 이야기네요. 네, 오늘 10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색깔로 보는 건강 이야기, 장병도 할아버님이 이야기해주는 말씀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색깔, 빨주, 노초, 파남보 혹은 오행으로 청적, 황백흑 색깔에 맞게 내 몸에 예쁜 빛깔의 음식을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